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육 풀기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 8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쭉 유튜브 동영상을 알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에서 첫 번째 물, 두 번째 공기, 세 번째 빛, 네 번째 온도, 다섯 번째 음식물, 여섯 번째 호르몬, 일곱 번째 신경, 여덟 번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 이렇게 해서 8가지 주제로 해서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성을 살펴봤습니다. 요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은 우리 건강에서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런 조건들을 최적의 조건으로 가져갔을 때 우리 건강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를 이제 우리가 그 생활 습관을 잘 지켜가면은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어요.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건강 실험을 그런 가운데 건강 실험을 쭉 해오면서 아주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건강풀기 건강법이라고 한번 제가 나름대로 그거를 설정을 해 보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건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이 건강 실험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실천을 하면서 이건 특이한 거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각 부위별로 이거를 직접 근육 풀기를 실시를 해 보았고 아주 결과가 좋았어요. 그 결과들을 이후에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인 근육 풀기 건강법이란 무엇인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몸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뼈가 있습니다. 골격이 먼저 있고 그 골격을 이 뼈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뼈가 우리 몸에 한 206개 정도의 뼈가 있어요. 그 뼈를 만약에 각기 있으면 그냥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연결을 해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근육들입니다. 근육들 중에서도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은 인대, 또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것은 힘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있는 것을 근육,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형태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그 근육 사이로 또 이렇게 흐르는 게 있어요. 우리 60조 개의 세포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조화 균형을 맞추어서 이룰 수 있게끔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혈관과 신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육 사이로 신경이 이동을 하고 혈관이 또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뼈와 근육과 혈관과 신경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근육 풀기이기 때문에 근육 쪽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근데 어떤 책에 보면은 뼈의 이 바른 위치, 뼈가 얼마나 바르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척추가 바르게 돼 있느냐, 뭐 이러죠. 뼈가 올바르게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정골법이라고 합니다. 뼈가 올바르게, 바를 정자에다가 뼈 골자에서 올바르게 뼈가 올바른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을 정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뼈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건강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뼈가 잘못 척추가 만약에 휘어진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뼈가 바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척추 또 그다음에 골반 이런 쪽이 잘못돼 있으면은 우리 몸의 균형이 잘못되면서 척추를 따라서 흐르는 척수신경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신경에 문제가, 그러니까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뭐냐면은 이제 디스크라든지 뼈가 올바르게 배열되어 있느냐, 이 바른 위치로 되어 있느냐, 그거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경험한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건강 실험하면서 저도 이제 이 목뼈에 있는 경추라고 하는데, 이 목뼈가 저 이제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이 목뼈가 바르게 돼 가지고 올바르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한때는 이게 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강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요 목뼈, 경추든 척추든 하여튼 이 뼈의 바른 자세, 바른 위치, 이것이 우리 건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이 뼈의 측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육입니다. 근육이 뭉치고 근육이 단단해지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근육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근육풀기 건강법이라는 개념인데, 근육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일반 근육이 있습니다. 어깨 근육, 다리 근육, 팔 근육 해가지고 이 근육들이 있는데, 근육들이 뭉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에 근육이 뭉치면은 목이 이렇게 뻣뻣합니다. 뭉쳐가지고. 그러면은 그 뭉친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아픔이 와요. 아픔이 오는데, 그 아프다는 통증이 오는 이유는 뭐냐? 독일의 그 유명한 노벨상을 받으신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의사분이 주장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세포에, 만약에 신경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왜 산소가 그 세포에 제대로 가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적혈구가 잘 가지 않는다. 뭐냐면 적혈구에 통해서 세포까지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세포에 잘 안 되겠죠. 물론 영양소도 잘 공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눌러서 통증이 있는 것은 아직 그래도 심각한 질병까지는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눌러서 아프다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약간 건강 문제는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질병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질병 단계는 누르지 않았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아픔이 온다. 그러면 그건 질병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심하게 가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보면은 혈액 순환이 그러니까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은 통증을 가지고 와요. 신경에 문제가 가져오죠. 신경에. 그러니까 근육이 뭉치고 단단해지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근육 사이로 혈관이 이동을 해요. 혈관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로 혈액이 흐르게 되죠.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근육이 뭉치고 근육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세포에 잘 공급이 안 되니까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와 같이 뭐냐면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은 근육 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그 사이로 이동하는 신경과 그다음에 혈관이
혈관을 통해서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오니까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근육 풀기가 바로 그거다. 근육을 풀어줘야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근육 풀기 건강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동기가 있죠. 그래서 그 동기의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2019년 한 3월쯤에 어느 책을 읽었냐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 하는 마키 다카코 저자가 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는 책을 읽었어요. 저는 읽고 나서 지식을 습득했죠. 종아리가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종아리를 주물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아리를 손으로 주물러 봤어요. 그런데 종아리를 주물르니까 약간 시원해지긴 하는데 이게 잘 종아리 뭉쳤던 단단한 부분들이 잘 손으로만 가지고 하니까 엄지손으로 이렇게 눌러봐도 그렇게 깊게 힘이 가해지지 않고 완전히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손으로만 가지고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나무로 누른다든지 뭘로 이렇게 꼭 눌러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딱히 제가 주변에 그런 기구도 없고, 물론 마사지 전문가 분들께서는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 저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없고 손밖에 없는데 손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힘들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다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어떤 시도를 해봤냐면은 무릎뼈 위에, 그러니까 왼쪽 무릎뼈 위에 오른발 종아리를 올려서 이렇게 두면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힘을 간다면 오른발의 그 종아리에 아래로 내려 누르면서 세게 누르면 좀 더 빠르게 풀어져요, 근육이.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봤어요. 뭐냐면은 그때 막 문지르고 이렇게 종아리를 이렇게 막 빠르게 문지르고 나면은, 그리고 그만두면은 이내 다시 근육이 다시 뭉칩니다. 그리고 풀어지질 않아요. 그런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도 지속성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근육 풀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사지 하듯이, 그냥 일반 마사지 하듯이 해서는 도저히 이 종아리 근육을 푸는 게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어요. 뭐냐면은 왼쪽 무릎뼈 위에다가 오른발 종아리를 올리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그시 누르면서 계속 그 근육이 점점점 이제 풀어지면서 안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은 5분이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무릎뼈하고 저쪽 오른쪽 종아리에 있는 안쪽 뼈하고 이렇게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까지 한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그 자리의 근육을 완전히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근육이 풀어지면은 약간 이동해서 또 근육을 또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서 하니까 오른쪽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다 풀어지고, 또 그 다음에 왼쪽 종아리의 근육을 또 오른쪽 무릎뼈 위에 올려서 또 풀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약 3개월이 걸렸어요. 종아리 근육을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종아리 근육을 푸는 게 사실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할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종아리를 풀다가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됐냐면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종아리에 있는 일반 근육을 풀 때는 비교적 용이하게 이렇게 눌려 내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뭐냐면은 무릎뼈와 오른쪽 정강이뼈에 이렇게 닿을 때쯤 되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면서 막 어느 정도냐면 이마에 땀이 납니다. 이마에 막 땀이 나고 그 호흡으로 심호흡이 일어나요. 심호흡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그런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과연 이게 무언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은 근육이 풀리면서 시원한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렇게 통증이 심하고 이마에 땀이 나고 막 심호흡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히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육 사이에 있는 혈관이 풀리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근육이 풀리는 게 아니라 혈관이 뭐가 풀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통증과 이마에 땀이 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인터넷 자료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계속 자료를 조사했더니 제가 설정한 그게 약간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찾았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냐면 혈관이 있으면 혈관에 외막이 있고 중막이 있고 내막이 있습니다. 중막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일반 근육만 있는 줄 알았더니 혈관에도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의 근육을 풀어주면 혈관도 말랑말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근육도 단단하게 뭉쳐있던 걸 풀어주면 말랑말랑해지듯이 혈관도 마찬가지로 혈관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면 말랑말랑해진다. 혈관이 만약에 붓고 뭉치고 단단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의 안쪽에 이게 부으면은 안쪽에 뭐냐면 혈액이 흐르는 그 지름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좁아지면은 혈관의 안쪽 지름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원인. 일반 근육이 혈관이 눌려서 혈액이 잘 안 흐르는 경우와 혈관이 뭉치고 단단해져서 좁아져서 안 흐르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일반 근육도 풀어줘야 되고 혈관 근육도 동시에 풀어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름하여 이제 근육풀기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근육풀기를 이렇게 합니다. 일반 근육도 풀어줄 뿐더러 혈관 근육도 동시에 풀어주는 이 모두를 다 통합해서 근육풀기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완전히 풀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근육풀기 건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근육풀기를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이 부위별로 종합적으로 뭐냐면은 다 건강 실험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혹시 종아리만 그런 건가? 왜냐하면은 종아리는 이미 그런 풀어서 뭐 건강에 이롭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종아리에만 적용되는 건가? 그래서 다른 부위들도 일제히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부위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제가 건강 실험 결과를 이후에 유튜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 2, 3년에 걸쳐서 얻은 결과예요. 건강 실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제가 이 뭐냐면은 근육풀기 건강법을 알게 된 동기가, 처음 시발점이 어디였냐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그동안에 주물러라는 책을 보고 그 책에 읽어보니까 이게 이 저자가 직접 발견한 게 아니고
이거를 발견하신 분은 누구냐면 이시카와 요이치라는 외과 의사분이었어요. 이시카와 요이치 외과 의사는 어느 날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환자에게 이 팔에 정맥 주사를 놓았어요. 근데 닌게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닌게력이 보통 환자는 다 들어가는데 이분은 이상하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그래서 굉장히 손 쓸 방법이 없는데 이제 자기가 뭐냐면은 그 환자분의 종아리를 만졌더니 되게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를 주물렀다는 거예요. 종아리를 주물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종아리를 주물렀는데 여기 팔에 꽂은 정맥주사에는 닌게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이분은 굉장히 이거 뭐지? 도대체 내가 종아리를 주물렀는데 왜 팔에 꽂은 닌게력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는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종아리를 주물렀더니 이게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닌게력이 들어간다. 그러니 종아리라는 이 근육 풀기가 종아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냐면 그날 이후로 메스를 내려놓고 수술을 하지 않고 뭐냐면은 이제는 종아리 마사지 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아리 마사지 여기 종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이 이후로는 이 종아리 마사지를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실적을 임상시험을 얻게 됐어요. 자,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종아리 주무르기, 종아리 이 마사지를 통해서 많은 임상시험을 한 이시카와 요이치 이분이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발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종아리가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책에서 보는데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그래서 종아리의 근육이 이렇게 뭐냐면은 이 정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육이 펌프질을 해서 위로 올려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책에서 보고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종아리 중요성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발견한 분은 저는 이시카와 요이치 외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만약에 발견을 안 했다면은 누가 이런 사실을 알겠어요. 종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카와 요이치. 정말 고마운 분이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종아리의 중요성을 알렸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는 책을 쓰신 분이 종아리를 주물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10가지에 대해서 그거를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10가지나 되나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다 연관되는 거예요. 혈액순환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이 심장, 신장, 혈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해독작용이 있다. 세 번째,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다이어트 효과는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기초대사량이 늘어나서 불필요한 지방이 쉽게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미용과 노화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용은 어디면 피부가, 혈액순환이 잘 되면 피부가 좋아지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암, 감염증, 아토피,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자연 치유력이 있다. 일곱 번째, 거친 피부, 기미, 탈모, 불안, 갱년기 장애 이런 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불면증,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 아홉 번째, 두뇌에도 효과가 있고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 열 번째, 아토피, 천식,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종아리만 주물러도, 종아리 마사지를 해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건강 이야기 할 때
우리가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그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질병은 약 3만 6천 가지라고 그래요. 3만 6천 가지인데 제가 질병의 종류를 한번 이렇게 세보면은 몇 개 안 됩니다. 저 일반인 입장에서 제가 아는 건 굉장히 적어요. 의사분들께서는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의사분들이 만약에 질병의 종류를 안다고 해도 한 인간으로서의 알 수 있는 지식의 양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이, 지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방대한 지식이 있고 많은 질병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3만 6천 가지를 아마 어떤 의사도 3만 6천 가지의 그 질병의 종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병원에 이제 종합병원에 가보면은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종합병원을 쭉 둘러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막 치과, 의과, 뭐 정형외과 뭐 그 해가지고 뭐 내과 뭐 과가 뭐 이비인후과, 안과 뭐 해가지고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가면 내 몸이 완전히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종합병원에 가면은 막 다 눈, 코, 그냥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자, 우리는 어쨌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육 풀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근육 풀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구체적으로 근육 풀기의 이런 부분이 우리 인체 구조며 이런 근육이며 이런 혈관의 그림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림을 보면은 먼저 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인간에 있어서 몸은 뼈가 먼저 중요합니다. 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뼈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과 다리뼈를 빼고 머리에서부터 몸통까지의 뼈의 숫자 이렇게 보면은 74개가 있다고 그래요. 74개가. 그리고 양팔과 양다리에까지 양다리를 합하면은 126개가 있대요. 126개가 있으면 이걸 합하면은 200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귀에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총 6개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뼈는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6개의 뼈가 있는데 이 뼈들이 올바른 위치에 바른 위치로 이렇게 있을 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뼈가 얼마나 바르게 있느냐, 이것이 우리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뼈에서 보면은 이 척추뼈하고 경추와 척추의 뼈가 잘 바른 위치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골반에 있는 이 골반이 이 균형을 아치 형태로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치 이 끝에 여기에 이렇게 위쪽에 있는 몸이 여기에 지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도 보면 아치형이 있는데 아치가 이렇게 바르게 모양이 균형이 있게 잘 있어야 위쪽에 있는 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은 골반이 잘못되면은 몸이 틀어지고 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골반.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다리에 뼈가 있는데 뼈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정강이뼈, 종아리뼈가 있고 그다음에 종아리 이제 근육은 뒤쪽에 있겠죠. 자, 여기 발에도 이제 이렇게 뼈가 있어요. 그리고 발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치형이 또 있습니다. 아치형이 이렇게 아치가 있습니다. 발에도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되어 가지고 여기에 아치형이 있는데 아까 골반처럼 그 부분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우리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에서 우리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거죠. 아치 모양이, 아치가 형성이 여기 이렇게 온목 들어간 부분이 아치형입니다. 요 아치와 골반에 있는 아치가 모양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뼈가 바른 위치로 배열되고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뼈가 바르게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뼈의 특징이고, 좀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보면은, 근육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육을 보면 우리 몸에 근육이 굉장히 많죠. 근육이 이 근육이 여기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근육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위에도 우리 몸에 있는 총 근육의 개수는 약 650여 가지라고 그래요. 650여 가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어요. 그걸 다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많은 근육들이 여기에 있고, 이것들이 뭐냐면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뼈를 잡아줄 때, 여러분 뼈가 206개의 뼈가 있으면 각자 있으면 그게 뭐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뼈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근육입니다. 근육이 서로 연결을 해서 뼈를 움직이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의 종류를 지금 여기는 이제 뭐 부위별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크게 보면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인대라고 해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 인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거 힘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의 형태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근육들이 우리 몸에 있어서 뼈를 움직이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할 뿐더러, 또한 이 근육 사이, 근육에 있는 세포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근육 사이에 영양을 공급해줘요. 산소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육 사이로 혈관이 흘러야 돼요.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경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 근육 사이로 뭐가 있냐면은 혈관과 신경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관과 신경을 잘 흐르게 하려면은 근육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육이 뭉치고 단단해지면은 혈관이 잘 흐르지 않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종아리도 있지만 종아리 근육도 풀어줘야 이 종아리에 있는 종아리 사이, 근육 사이로 혈관과 신경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잘 흘러가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해지려면은 우리 인간의 이제 이 근육이 있는 그 사이로 흐르는 그것들이 필요한데, 특히나 이제 우리는 신경도 있고, 이제 모세혈관이 있고, 이 신경이 이렇게 흘러가죠. 혈관 주위에 신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경이 뭐냐면은, 피를 빨리 많이 더 보내니까, 뭐냐면은 호랑이가 뒤에 온다. 그러면 빨리 많은 혈액을 공급해서 이 근육이 빨리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신경이 교감신경을 하고 부교감신경을 하고, 신경이 그거를 컨트롤 해주는 거죠.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의 모세혈관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와 영양소도 공급하고, 림프관을 통해서는 뭐냐면은 노폐물이나 그런 것들을 바이러스, 세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쪽으로 제거를 하죠. 자, 우리 몸속에는 근육 사이로 흐르는 것이 림프관도 있고 혈관도 있고 신경도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원활하게 잘 흐를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그러니까 근육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뭉치고 단단하면은 안 되겠죠. 근육이 어떻게 되냐면은 말랑한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육을 눌렀을 때, 어느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없이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눌렀는데 시원하다 그러면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원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근육이 말랑말랑하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눌렀는데 아프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시원한 것보다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가 이제 눌렀을 때 아픈 것은 그래도 그때 이제 근육을 풀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누르지도 않았는데 막 아파요. 통증이 와요.
그런 경우는 질병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그 상당히 심각한 상태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내가 아픈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통증이 나의 문제, 몸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눌러서 이 아무런 뭐냐면은 그 말랑말랑하다. 아무런 그 문제가 없다.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아주 건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눌렀는데 아프다. 눌렀는데 시원하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고 눌렀는데 아프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육 풀기를 해서 건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일반 근육을 푸는 거고 일반 근육 사이로 혈관과 신경과 림프관이 흐르기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을 풀었을 때 우리는 혈액순환도 잘 일어나고 림프액순환도 잘 일어나고 신경 흐름도 원활해지는 거죠. 이거 근육 풀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혈관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혈관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이 있죠.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맥에 보면은 여기 외막이 있고 중막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 보면은 정맥과 동맥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중맥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맥에 보면은 이 부분이 근육인데 근육이 정맥보다 동맥이 더 굵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맥은 혈액을 심장에서 펌프질을 팍 나갈 때 압력을 받아요. 압력을 받으니까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근육이 많이 튼튼하게 있는 거예요. 정맥은 좀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압력을 좀 덜 받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맥의 근육은 적기 때문에 뭉치고 뭐 붓고 이런 영향이 조금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맥은 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동맥에 있는 이 근육이 뭐냐면 붓거나 뭉치거나 단단해지게 되면은 이게 이 혈액의 여기 내막의 이 지름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근육을 풀어서 말랑말랑하게 해주면은 혈관 근육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말랑말랑해진다. 그러면은 이 지름이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혈관 근육도 반드시 풀어줘야 혈액순환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근육 풀기 할 때 일반 근육을 푸는 것만 하지 마시고 뭐냐면 거기에다가 혈관 근육까지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혈관 근육을 풀 때는 굉장히 심한 만약에 통증이 오고 막 그렇습니다. 심호흡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지면 혈관 근육이 풀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아프지만 점점점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혈관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반복해서 물론 또 뭉칠 수는 있어요. 뭉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혈관 근육이 다 풀어지면은 거기에 더 이상 눌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제대로 잘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건강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건강 실험을 해서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뭐냐면은 결국에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완전히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면은 근육 풀기가 완결되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본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육 풀기를 해주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근육 풀기 건강법이라고 제가 개념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근육 풀기 건강법에 대해서 앞에서 소개해 드렸었죠.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림을 보니까 좀 더 명쾌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림을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이와 같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은 근육 풀기 건강법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근육 풀기란 다시 정리하자면은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완전히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육 풀기를 하고 나면은 근육 사이로 흐르고 있는 혈관과 신경과 림프관이 통해서 혈액순환도 잘 일어나고 림프액순환도 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세포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세포들이 건강해진다면은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동양 의학서적들에서는 나타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만병의 근원은 어혈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혈이라는 말은 뭐냐면 혈액이 잘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셨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 피가 혈액이 어혈 이게 멈추고 이렇게 되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면은 질병이 극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과학이 별로 발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았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관찰력입니다. 우리 조상들, 선조들께서 알았던 거죠. 왜 질병이 왜 생기는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걸 또 이제 뭐냐면 동의보감에 이런 데서 보면 기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기와 혈이라는데 근데 저는 이제 기를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기를 저는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신경이 흐르는 거다 이렇게 보고 혈은 혈액이 흐르는 거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현대 과학하고 많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근육 사이로는 신경과 혈관과 림프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원활하게 신경 흐름도 좋고 혈액순환도 좋고 림프액순환도 좋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육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원활하게 잘 순환이 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근육 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사실 살펴보면 알다시피 뼈와 근육이 대부분입니다. 근육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물론 지방도 일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차가 많죠. 지방은. 그래서 지방은 사실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요. 16%가 됩니다. 단백질이 16%가 되고 그 다음에 13%가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0.6%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탄수화물은 0.6%고 물이 66%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0.6%고 나머지 뭐냐면은 0.4%가 뭐냐면 무기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기질, 미네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칼슘, 나트륨, 칼륨 이런 이온들이 무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0.4%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효소라든지 뭐 근육 이런 것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는 왜 세포에는 세포벽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포가 60조 개의 세포에 지질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을 더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 돼요. 약 13%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3%가 된다는 것은 그 지방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세포벽에 있는 겁니다. 마치 잘못 알고 지방이 어디 이렇게 이렇게 배에 있는 지방을 생각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뭐냐면 그런 지방 덩어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뱃살이라든지 뭐 이런 배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는 세포에 이미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을 13%라는 거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경우는 2% 정도 더 정상인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인 동물들, 정상인 사람은 약 15% 정도의 지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3%가 그 정도고 2% 정도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2% 정도가 이제 위기 상황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 정도. 만약에 좀 더 2%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만을 하게 되는 거죠. 비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면을 하는 동물,
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방을 많이 저장합니다. 낙타봉에 지방을 저장하죠. 그런 것들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저장하는 거죠. 피를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에는 못 먹고 살 때는 이렇게 굶주렸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을 좀 이렇게 잘 쌓는 사람 유리했어요. 근데 현대는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지방을 굳이 쌓놓지 않아도 바로바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만이 굳이 필요하진 않은데도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건강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만을 우리가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그 쓸데없는 지방은 줄이고 정말 필요한 지방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근육풀기 건강법이, 근육풀기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근육이라는 것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세포 하나하나에는 지방이 있어요. 세포벽에 거의 많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60조 개면 엄청납니다. 그걸 더하면은 그 지방량도 장난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포들은 보면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되어 있지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요. 탄수화물은 0.6%라는 것은 간이라든지 그 근육 세포에 글리코겐이라고 이렇게 저장하는 일부가 있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긴 하는데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구성하는 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대부분 어디에 쓰이냐면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다 쓰이는 거죠.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은 사실 우리 음식물 섭취할 때 많이 먹는데 그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에너지.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단백질과 지방이 주 성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근육 풀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육 풀기를. 그래서 우리는 몸은 근육으로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 사이로 신경과 혈관이 흐르기 때문에 근육을 풀지 않고서는 건강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육 풀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만약에 제가 다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근육 풀기 건강법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 조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느냐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그런 두 가지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생성과 근육 풀기 건강법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반드시 근육 풀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실험을 하세요. 그리고 건강 실험을 해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모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저에게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충실히 답변해 드리고 댓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 뭐 있나요? 그런 일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도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하는 일이고 제가 보람되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행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